자, 제2장 2차 함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행 이동인데요. 평행 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동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점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함수. 저희가 지금 배운 함수는 세 가지였죠. 상수 함수, 그리고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저희 문과 수학에서는. 그래서 요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엄청 쉬워요. 간단합니다. 자, 점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까요? 2,1은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여기. 그죠? 2,1, x가 2고 y가 1인 곳이에요. 근데 이 점을요,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3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2에서 x가 2에서 x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그때는 5로 가겠죠. 3만큼 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점의 좌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5,0이라는 거 바로 알겠죠. 5,0. 여기에 이제 평행 이동된 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행 이동하기 전의 점과 평행 이동하고 난 후의 점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1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로 갔죠? 5,0으로 갔죠. 자, 그러면 x값 볼까요? x값 2에서 5로 갔어요. 왜 2에서 5로 갔죠?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냐면 3만큼 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y좌표 볼까요? 1에서 0으로 갔죠. 요거 왜 y 1에서 0으로 간 거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만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0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그대로 점에다가 평행 이동한 만큼 그냥 더해주면 돼요. 여기 a, b라고 하는 점을 평행 이동할 건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평행 이동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x축 좌표에다가는요, 이 평행 이동한 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갔냐면 q만큼 갔죠. 그래서 y축 좌표 b에다가 평행 이동한 값 q를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평행 이동된 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평행 이동한 만큼 각각의 좌표에 값을 더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함수의 평행 이동인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결국엔 암기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2차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에요.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의 형태가 이제 그려질 거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게 y는 x제곱이다 라고 한 2차 함수가 될 건데, 이 2차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니 식으로 써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떤 함수 위에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그 점을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그대로 만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의 기본 성질을 할 때 제가 아마 알려드렸던 내용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0,0 볼까요? 0,0 점이 이 함수 위에 있죠. 그래프 위에 있죠. 그런 말은 이 0,0을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된다는 뜻이에요. 자, x 자리에 0 대입하면 y 자리도 y 값도 0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점이 이 함수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몇 콤마 몇이죠? 여기 1,1이죠. 1,1 이것도 여기다 대입하면 x 자리에 1 대입하면 y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점 1,1은 이 함수 위에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몇 콤마 몇이죠? 이거 2,4죠. 2,4. 이것도 마찬가지. x에 2 대입하게 되면 y값 4 나오죠? 그러니까 2,4도, 이 점도 이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점은 어떨까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점이요? x, y예요. 이런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되죠? 그러니까 small x, small y라고 하는 점도 이 함수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논리에 따라서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x, y라고 하는 점은 점 x,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점을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떻게 옮겨갈 거냐면요. 점 x 플러스 3, 그리고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평행이동 되겠죠. 자, 그걸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이 점이 오른쪽으로 3칸 그리고 밑으로 1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딱 요 점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 그래프, 요 2차 함수 그래프 전체를 다 옮기는 거죠. 이렇게 x축으로 3칸, y축으로 1칸 밑으로 이렇게 이 함수 자체를 평행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1칸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평행 이동된 2차 함수 그래프는 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동됐으니까 모양은 그대로 똑같은데 위치만 바뀐 거죠. 이 함수를 라지 y는 라지 y와 그 다음에 라지 x 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함수가 x랑 y 사이의 관계식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y와 x 사이의 관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지금 스몰 y랑 스몰 x는 이미 한번 썼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분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라지 y와 라지 x 사이의 관계다라고 가정해 본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하얀 색깔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을 때 생기는 이 주황 색깔 그래프를 찾는 건데 이 주황 색깔 그래프는 라지 y랑 라지 x 요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죠. 이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이 평행 이동해서 가면 이 주황 색깔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될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방금 구했던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점의 평행 이동해서 배웠던 거니까. 이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점을 이용해서 라지 y와 라지 x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요 점을 라지 x라고 보고 요 점을 라지 y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라지 x를 여기다 대입하고 라지 y를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되겠죠. 왜? 주황색 점은 이 주황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주황색 점을 여기 평행 이동된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만족돼야 되잖아요. 자, 괜찮죠? 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라지 x, 요 점의 좌표가 라지 y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x는 x 플러스 3, 라지 y는 스몰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스몰 x는 이거 넘기면 라지 x 마이너스 3, 이 식에서 y 스몰 y는 라지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스몰 x랑 스몰 y를 원래 있는 함수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 왜? 대입해도 만족돼야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y 플러스 1은 라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스몰 x와 스몰 y 자리에 요 값들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라지 x랑 라지 y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뭐다? 평행 이동된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하는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매번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암기해 놓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 x 대신에 x 자리에 x-p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y 자리에 y 대신에 y-q를 대입하시면 이제 평행 이동된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평행 이동된 함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 = x제곱 플러스 x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봐요.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여라. 그러면 자, x 대신에는 이 x 자리에는 누구를 대입한다고요? x-p. 자, 그러니까 x-3을 대입하는 거예요. 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이 x 또 있죠? 그러면 x 자리에 x-3을 대입합니다. 자, x 대신에 x- 여기 평행 이동한 값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값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y 값 y 대신에 y 마이너스 평행 이동한 값 마이너스니까 이번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평행 이동된 함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해줬으면 됐는데 이 함수의 평행 이동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신 뭐를 대입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암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대칭 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가 아니면 상하가 똑같이 되게끔 이동시키는 방법을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자, 점과 함수의 대칭 이동이 다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요건 암기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점의 대칭 이동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일까요? 1, 2, 3, 4, 5 여기 4, 5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 여기가 5,4가 되겠죠. 5,4라고 하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게요. 여기 x축, 여기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 딱 접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점의 물감이라고 생각하면 이 종이를 딱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어디 찍힐까요?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요걸 대칭 이동시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5,-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만 바뀌었죠? 이 y좌표값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x는 그대로이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좌표 부호가 y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y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y 부호가 바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꼴 x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대칭 이동된 함수가 되는 겁니다. x축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 한번 생각해 볼까요? y축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여기를 반으로 접는다 하면 이 점은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5,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x축의 이 좌표값이 반대로 바뀌었죠. y값은 4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점도 마찬가지, 함수도 마찬가지. 점이면 x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고요. 함수라면 자,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함수는 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요거의 제곱이다가 되니까 결국 x제곱이다 똑같이 돼요. 왜 그렇죠? 이렇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이제 생겼죠.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해도 똑같잖아요. 그죠? 원래부터가 좌우 대칭인 모양인데 그거를 이제 반으로 접어도 반으로 이렇게 대칭시켜도 완전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똑같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 부호랑 y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거죠. x랑 y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뀝니다. 반대로. 자, 그래서 이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점을 원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 보면 이 점으로 오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 한번 하고 y축 대칭 이동 한번 하고 이 점의 좌표 약간 위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부호, y 부호가 모두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어떻게 하는지 각각 살펴봤는데요. 자, 평행이동은 모양은 안 바뀌지만 위치만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였죠. 점의 평행이동하는 방법은 이제 평행이동하는 만큼 X축 좌표, Y축 좌표에다가 더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A, B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A 더하기 P, B 더하기 Q 이렇게 바뀐다. 이거는 굉장히 쉬웠죠. 자, 그런데 함수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어떤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이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랬을 때 x 대신에 x-p를 대입합니다. x-p의 제곱. 그 다음 y 대신에는 y-q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된 함수가 구해지는 거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칭 이동하는 방법, x축, y축 원점 대칭이 있었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 부호가 반대, 그리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 부호가 반대,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부호가 모두 반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결과 암기해 놓으셨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